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칼럼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동아일보의 허진석 논설위원의 횡설수설입니다. 제목은요, 사라지는 5만원권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5만원짜리 지폐가 숨고 있다. 올해 1월에서 10월 5만원권 지폐의 환수율이 17.75%로 떨어졌다. 2009년 6월 5만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 수치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10월까지 5만원권을 약 19조 7,721억 원어치 발행했는데 환수된 5만원권은 3조 5,087억 원어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0장 중 8장 이상이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9년만 해도 60%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24%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는 그 추세가 더 가속화된 것이다. 한은에 환수되지 않는 5만원권은 금고나 장롱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5만원권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을 반영하듯 금고 판매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월에서 10월 해외에서 들어온 금고 수입액은 49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다. 5만원권으로 15억 원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인기라고 한다. 5만원권 환수율이 낮아진 1차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꼽힌다. 금리가 낮아서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다는 점도 현금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활성화로 현금 거래 자체가 줄고 있는 것도 5만원권이 돌지 않는 것과 관련이 크다. 하지만 5만원권 회수율이 급격히 낮아진 데는 이처럼 정상적인 경제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고액권 수요는 지하 경제와는 아무리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세금 부담이 늘면 세금 탈루를 위한 고액권 수요가 커질 공산이 크다. 최근 들어 세금 부담이 커진 부동산 분야에서 탈루 적발이 많다.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현금으로 조금씩 나눠서 보태주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금융정보원은 하루 1,000만 원 이상 규모의 현금 입출금을 모두 알고 있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음성적으로 높이면서 월세의 일부를 현금으로만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런 돈들은 금고에서 잠을 자다가 은밀하게 쓰이기 마련이다. 5만원권은 2009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56조 6,670억 원이 발행됐고 이 중 116조 4,082억 원만 회수됐다. 나머지 약 130조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5만원권 환수율은 미국의 100달러 지폐의 환수율 70%대와 유로 500유로 지폐의 90%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시중에 풀린 고액권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 세수 부족으로 증세 요인이 되고 이는 다시 탈세형 고액권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아니더라도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정치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주름살이 생기게 된다. 정부가 5만원권의 퇴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허진석 논설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요거 몽평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강남에 금고 매장이 많이 늘더라고요. 금고 매장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강남에 그냥 이렇게 1층에 그전에는 금고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야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저희 아주 어렸을 때는 금고 파는 데가 시장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졌다가 한 2, 3년 전서부터 일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요즘엔 더 많이 늘어났는데 5만원권이 뭐 디지털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봐요. 아니 디지털 경제 뭐 핸드폰으로 송금하고 핸드폰으로 그래서 5만원권 수요가 줄었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유럽이나 미국도 뭐 다 디지털 경제죠. 거기도 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죠. 근데 거기는 70% 90% 환수율이 되는데 우리는 환수율이 17%밖에 안 된다. 야, 나머지는 다 숨어버렸다는 건데 디지털 경제 탓만 해서는 안 되고요. 코로나 탓? 코로나 탓은 뭐 유럽이나 미국은 코로나 탓 없어요? 그거 탓도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숨어있는 게 선거라고 봅니다. 뭐 다른 것도 조금씩 탓은 있겠죠. 근데 선거와 대장동의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숨었잖아요. 대장동뿐만 아니잖아요.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만도 지금 터진 게 몇 군데 되잖아요.
경기지사로 있을 때 또 터진 게 있고 조 단위로 몇십억씩 몇백억씩 왔다 갔다 은행에 넣지 않고 금고에 넣은 거 아닌가. 그래서 선거 자금이 되면은 그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선거 자금을 유통하는데 막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첩보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송금을 하겠어요? 선거 자금을 뿌리는데 5만 원권 현찰로 뿌릴 거다. 그럼 현찰을 받은 사람이 딱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받았다 칩시다. 그럼 고스란히 은행에 넣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은 금융감독원에서 다 감독을 한다니까 흐름을 안 되니까 구린 돈 받았잖아요. 구린 돈 먹은 거 바로 입금하겠습니까? 금고에다 넣고 나중에 그게 또 이상하게 흘러가겠죠. 그런 거 아닌가. 선거철 겹친 데다가 이 정도까지 17% 환수율 정도까지는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디지털 경제 뭐 코로나에도 참 코로나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더 한 거는 선거 대장동, 제2대장동, 제3대장동. 거기서 나온 돈이 장롱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 나온 돈이라도 사업 자금이 왔다 갔다 해도 유산을 주려고 해도 너무 세금을 많이 때리고 보유세 막 때리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짱박아 놨다가 현금으로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다 이 정부에서 5만 원권들이 숨고 있다. 이상한 대장동 게이트, 이상한 부동산 정책, 이상하게 세금 뜯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거래할 걸 세금으로 너무 뜯기니까 지하경제로 은밀하게 짱받고 흘러들어간 거 아닌가. 국가경제로 보면 좀 먹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유통이 돼야 과표에 딱 잡혀서 세금도 정상적으로 매기고 지상경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지하경제로 숨어버리는 거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은 덜 거치고 오히려 세금을 막 전 국민한테 과도하게 때리니까 온 국민만 못 살게 되고 순환이 계속된다. 금고가 요즘에는 저희 어렸을 때 금고는 그거 시커매가지고 왜 다이얼 돌리고 막 그런 거였잖아요. 금고 가게 지나가다가 봤어요. 금고들이 패셔너블해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인테리어 장식품처럼 빨간 것도 있고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리고 디지털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다이얼 돌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금고가 잘 팔리는 세상. 이거 좋지 않은 건데 이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년 반 동안 이렇게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상경제를 다 위축시켰잖아요. 소상공인 다 죽이고 대장동 같은 돈이 엄습하게 지하 쪽으로 묻어서 일반 사람들이야 5만 원짜리 장롱이든 금고든 숨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거액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저 은행에서 받고 봉급을 받던 장사하는 사람들도 카드로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다 손님들이. 카드 회사에서 은행 통장으로 들어와요. 무슨 명절 때 애들 용돈 줄 때나 뭐 몇십만 원 뽑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대장동 같이 구린 돈 먹는 사람들, 정치 자금으로 뿌리는 돈들 이런 건 단위가 큰데 이건 송금으로 안 하거든.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 이재명, 그의 집단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사람들, 집권층 이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있어요. 거기다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 또 무지하게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밝혀졌지만 서울시에서만도 뭐 시민단체에 막 서울시 돈을 막 물뿌리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서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뭐 시민단체 같은데 물뿌리 뿌리고 나라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지하경제만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5만 원권이 10장 중에 8장 이상이 숨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5만 원권을 찾아라. 무섭다. 이렇게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경제가. 그게 베네수엘라고, 그게 아르헨티나고, 그게 필리핀이었어요.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 빼돌리는 거야. 미국으로 빼돌리고, 일본으로 빼돌리고, 말레이시아로 빼돌리고. 금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빼돌린대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수수료 얼마 주면 연줄 있는 사람한테 여행사든 뭐든 1억을 줍니다. 그 수수료 얼마 좀 몇백만 원 주면 저쪽에서 받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해서 다 빼돌려요. 미국으로 빼돌리고 일본으로 빼돌리고 다. 누구 때문에? 문재인과 이재명. 이재명은 왜냐면 대장동 게이트도 있지만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되면은 뜨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미리미리 빼돌려놔야 될 거 아니야. 이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나갈 때 어느 정도 이상은 못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빼돌리느라고 지금 이 5만 원짜리를 불법 환전해 준 거 아니에요. 은행이 아닌데 어떻게 환전해줘. 그 돌려치기 해준 거 아닙니까? 깡이죠, 깡. 그러면 그거를 정상적인 은행 거래로 깡을 못 하잖아요. 들어온 게 있고 나간 게 있고 그럼 깡이. 그럴 때 5만 원짜리 뭉태기를 갖다 주고 깡 해주고 그 5만 원짜리는 금고로 들어가고. 문재인이 이렇게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켰네요. 돈 없는 일반 시민들이야 이런 건 뭐 알아? 그냥 그날 봉급 받아서 쓰고 조금씩 저축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건데 5만 원짜리 뭐 어디 갔지? 나는 뭐 구경도 못 하는데 부주돈이나 낼 때나 구경하는데 일반 다 대다수 국민들은 10명이면 9명은 그렇게 살걸? 나머지 몇 프로 핵심 권력자 주위에서 기생하는 기생충들 5만 원권. 부럽네. 금고 사는 사람들. 참나 이거 우린 금고도 필요 없는데 집도 좁아서 뭐 금고 놓을 데도 없지만 부럽다.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참 공평하지 못해요.